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가수였다가 화가였던 적도 있고요. 의사였다가 또 선생님을 꿈꾸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장래 희망에는 전혀 없었던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꿈꾸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뜻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들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각자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공한 CEO가 목표였는데 CEO. 네. 사업을 한번 살짝 해봤지만 아, 그래요?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꿈에 도전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겠죠. 그래도 네. 그 꿈은 아직 열려있지 않을까요? 사업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아주 꿈이 여전히 그쵸? 남아있고 뭐 오. 카페도 해보고 싶고 오. 요식업도 해보고 싶고 아주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아직 꿈꾸는 청년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모두들 다 잘 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계좌는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뜻하는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죠.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출석 체크 1, 2, 3등 반올림 100%님, WTN님,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 모두 반갑고요. 차오차오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준호님께서는 장래 희망은 딱히 없었고 그냥 배부르면 하루하루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정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하루하루 배부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충분히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방구석 챔피언님과 아네스님 오셨고 내일은 태양님께서도 전문가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동백꽃 피는 날님과 벙벙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네츠님은 형일 전문가님은 이미 제 멘탈의 CEO십니다. 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꿈을 이뤄가고 계시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오늘도 김영일 CEO의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들어서 일단은 뭐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2차 전지가 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과 최근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오늘은 그야말로 기승전 2차 전지였던 것 맞아요. 같고 네. 3월 3월 달로 넘으면서 완전히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월 달에는 AI, 그 다음에 막판으로 넘어가면서 로봇 쪽으로 상당히 매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3월로 넘어오면서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중국 양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다 보니까 아마 수급이 새로운 섹터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일정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새롭게 수급이 넘어가는 섹터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들이 2차전지 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2차전지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푼다라든지 혹은 이제 지원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RMA, 그 다음에 IRA, 유럽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이러한 이제 세부 사항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RMA나 IRA나 역시나 초점은 2차전지, 이 소재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매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3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주려면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는 강세를 보여야지 시장이 끌어올려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반도체는 살짝 아직까지는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셀 3사가 어느 정도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셀 3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런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3월 달에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매기를 받아가면서 중소형주 쪽이 활발하게 또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MA나 혹은 이제 IRA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순환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달은 저번 달에 AI와 로봇이 갔던 것처럼 아마 이번 달에는 2차전지, 이 중소형주 쪽이 상당히 순환매가 활발히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상당히 매기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었었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금요일까지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급이 이어지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상당히 또 용이하게 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차전지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향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3월에는 2차 전지로 조금은 수익을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진작에 좀 잡아둘 걸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운데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궁금증들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 3월 이제 시작이니까요. 3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또 3월에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힌트들 같이 잡아볼 테니까요. 매수 문의와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모든 궁금증들 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번 주의 첫 시작을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기분 좋게 또 든든하게 많은 정보들과 함께 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봄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병혜님 잘 오셨습니다. 네츠님께서 두 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지난주부터 계속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동안 계속 방송 전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에 자주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아직도 휴가는 가지 못하고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얼마 뒤에 갈 거예요. 주말 이용해서 짧게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씁쓸하네요. 3월을 시작할 수 있고 자, 휴가를 또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요. 전정희님 오셨어요. SCHD 러브님과 함께 우상향님, 마그마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고재관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출석 체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코오롱 살펴볼게요. 땅하늘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7,800원이고요. 비중은 10%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코오롱이 오늘도 약간 하락을 하면서 21,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차트 모습만 봐도 조금은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수급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데 더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로 물타기를 해서 좀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일단 코오롱이 지주사잖아요. 지주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주사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와 주어야지 코오롱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코오롱 같은 경우엔 실적이 사실 상당히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은 이제 외형 성장을 좀 이뤄냈는데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오롱의 이제 주요한 종속회사가 이제 코오롱 글로벌,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원자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에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정도는 이 실적 회복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올해로 넘어오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바닥 잡고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그런 구간이 이제 있잖아요. 때문에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대한 안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그냥저냥 2400에서 2500 구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만 계속해서 치고 가는 이러한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양상이 보통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주도주는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빠르고 강하게 순환매가 나올 때 이러한 양상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주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슈의 주목을 받기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당분간에 어려운 그런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기가 어느 정도는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급이 지금 상당히 부재한 상태에서 오늘도 대금이 5억이 간신히 넘어가는 그러한 대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CIS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오늘 상승이 상당히 뭐 크게 나왔었던 나라 M&D라든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수급이 크게 동반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 강세장에 맞추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인 건데 지금 현재 코오롱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거래량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게 또 메리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기회비용이 너무 손실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오롱이 올라가려면 전방산업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방산업들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되려면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에 대한 둔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오롱 같은 이러한 이 종목들, 이 산업들은 주목을 받기도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될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봤자 계속해서 약 한 2만 원 구간부터 2만 2천 원 구간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단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매력적인 단가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코오롱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상당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합니다. 코오롱이 이미 이 일전에 지지라인을 강하게 확보를 했었던 바닥 구간까지는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승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수급도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업종 자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를 깨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깨지만 않으면 아마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겁니다.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아마 코오롱이 주목을 받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이 정도의 수급이 한번 동반이 되면서 2만 2천 원 구간을 뚫어주고 2만 4천 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급을 동반하면서 앞선 매물대를 또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앞선 매물대도 소화를 해준다라는 뜻이 되니까 수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눌림 구간에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만 원을 깨지 않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주목을 받기까지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 코오롱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RMA, IRA 가이던스까지도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갈 확률이 크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 전지 쪽 조금 더 지켜보시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계속해서 보셨다가 수급이 강하게 동반되는 흐름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준비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오롱.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당장 추매하기도 불안한 위치입니다.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가 이제 가격적으로 보자면 2만 원을 지켜주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물이 소화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영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투자의 신 1부 종목 진단 힘차게 출발을 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과 함께 또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02-325-8200번 전화 상담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또 오늘 채팅창에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중국 양회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고 계셔서 한 가지만 살짝 질문을 드리자면 벙벙님께서 아니 그럼 형일 전문가님 중국 양회 모멘텀은 이제 끝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중국 양회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중국 양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그래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그래요? 해서 네. 중국 양해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중국 양해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언제 나오느냐 양해 기간 이전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철강 쪽이랑 건설 쪽이 괜찮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중국 양해 이전에 경제 정책들 이번에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전방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해를 뚜껑 까보고 봤더니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5%로 나왔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작년에는 5.5%였는데 실제 성장률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처음 맞는 양해인 만큼 그리고 중국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제 성장으로 내건 만큼 상당히 목표치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경제 성장 목표치 5%가 새롭게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회는 살짝의 실망감이 나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회가 약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어찌됐든 경제성장 목표치가 32년 만에 가장 낮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양회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양회 동안에는 시크리컬 업종 그러니까 건설이나 혹은 뭐 철강 같은 이런 전방 산업들이 주요하게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중국이 2010년 한 초반대 정도만 하더라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7%, 8%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목표치를 항상 초과 달성하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장률이 상당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중국의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도 이제는 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성장하던 그러한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이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면서 새롭게 이제 이 4차 산업군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혹은 이제 산업 재가동한다라고 해서 철강 쪽이나 혹은 건설 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전만큼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도가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산업 재가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양회에 또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이 조금 살아나려면 그러면은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중국이 또 워낙에 GDP에서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부동산이 살아나면 건설 살아날 수 있고 철강 살아날 수 있고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났어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전방 산업 쪽에는 상당히 좀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또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제재 한번 진행했죠. 자국의 반도체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 산업, AI나 혹은 뭐 데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대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탈중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방 산업 쪽에는 지금 현재 이 매기가 형성되기는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고, 매기가 그나마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국이 정책 쪽에 조금 더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쪽은 4차 산업 쪽이 될 겁니다.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혹은 뭐 AI나 이러한 이 4차 산업 쪽에 오히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 달의 시장 양상과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2차 전지, 반도체, 뭐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 뭐 로봇 AI 등등 4차 산업 쪽에 완전히 비중이 맞춰져 있고, 이번에 아마 중국 양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양회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시크릿컬 업종, 뭐 철강이나 건설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단기로 지금 현재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중국 양회에는 4차 산업 쪽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이번 달에는 아마 이제 2차 전지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IRA 가이던스 발표하고 반도체 제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I 쪽도 제재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이 공급망을 어떻게 또 교란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발언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이번 달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은 이번 달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의 모멘텀은 이제 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한 이슈들, 또 우리 시장의 영향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와 또 우리가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되는 섹터들까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모든 해답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도록 할게요. 남양님, 불나방님 모두 반갑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도 하이 잘 오셨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내려놓아라 님이 올려주신 코인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5,2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시고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 내일 종가에 더 담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눌렸을 때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더 담을지 고민입니다.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네, 코인테크 오늘 시장에서 또 큰 수혜주이기도 했고요. 1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자, 시청자님 앞으로 이 종목 조금 더 담아가고 또 더 길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망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코인테크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졌었던 부분이 코인테크가 2차전지 장비 쪽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2차전지 장비 쪽이 그렇게 수혜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왜 수혜를 못 봤냐면
작년에는 완전히 리튬 쪽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만 상당히 시장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오늘 코인테크, 그 다음에 뭐 삼진 L&D, 나라 M&D,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상신 EDP 등등 해서 이제 부품이나 장비 쪽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달에 RMA랑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가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발표가 될지 아니면은 불리한 방향 쪽으로 발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 이 IRA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우리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나오든 양 방향 쪽으로 투자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2차 전지 이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SK온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투자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분기점은 IRA 가이던스 세부사항 발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장비 쪽이나 부품 쪽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이제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구간에서 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장비 쪽이나 혹은 이제 부품 쪽도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 자체는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코인테크가 사실 영업이익이나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워낙에 소재 쪽으로만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코인테크가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해놨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는 종합적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알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3만 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더 실른다. 요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0% 넘는 상승이 나왔고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비중을 한 번 더 담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삼성의 SDI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이 두 기업에 연관되어 있는 벤더사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직 북미 쪽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삼성 SDI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거다, 캐파를 증설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는 게 IRA 가이던스 이후에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삼성 SDI 지금 관계된 삼성 SDI 납품하고 있는 벤더사들 혹은 이제 부품사들은 굉장히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엔솔까지도 지금 현재 부품, 이 납품사로 또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코인테크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오늘 29,000원 찍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29,000원 이후에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약 35,5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35,5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까지 이 정도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늘렸을 때에는 한번 이제 이 앞선 매물들을 싹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급 등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29,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5,500원이 될 겁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는 뭐 눌림 구간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실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이 수익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인테크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충분히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번 달에 시장의 양상을 또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계속해서 매기를 좀 받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달에 또 경제 지표가 무수수하게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고용 지표, 그 다음에 CPI, PPI, FOMC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저번 달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 지표가 일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그래도 경제 지표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이러한 심리가 또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슬슬 염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너무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말씀드렸던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인테크 긍정적으로 보유 가능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또 미리미리 챙겨가는 그 타이밍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35,500원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4,400원에 비중 80% 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비덴트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고 3,62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도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랫동안 하락과 또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비중도 80% 많이 담으셔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렵네요. 일단은 어렵고 일단 이 비덴트가 올라가려면 역시나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비덴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빗썸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령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번 당했었고 그 다음에 계열사 지금 버키 스튜디오 있는데 버키 스튜디오가 또 마찬가지로 횡령 배임 혐의에 의해서 또 압수수색 그리고 거래 정지까지 진행이 됐네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모양새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실버게이트 악재라는 이런 이제 악재가 또 하나 있었네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회사 이제 이 실버게이트 파산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고 요게 이제 뭐냐면 가상자산 회사에 자금을 대주면서 이제 가상자산 친화은행이다라고 이제 뽑혔었던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은행인데 요게 이제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악재가 한번 있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3천만 원대는 회복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비덴트가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악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줘야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덴트는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2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정지를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상패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덴트는 지금 현재 위험도가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도 너무 많으신 상황인데 현재 추세 자체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약 한 4,000원 이제 중반대 121선에 부딪히고 지금 이제 이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 배임 혐의 지금 연속적으로 계열사까지도 터지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최근에 악재가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는 위험도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비덴트는 웬만하면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딱 상승이 나올 만한 이러한 기대할 만한 이 구간 이슈 하나가 비트코인의 상승인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 혹은 이제 금리 우려감이 어느 정도 덜 해줘야 되는데 주말간에 금리 우려감이 살짝 덜해지기는 했죠. 빅스텝 3월 달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제 여름까지 금리 목표치 다 도달한다. 이런 이제 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는 금리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 가상 자산,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 자산에서도 최고봉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이 고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비덴트가 횡령까지도 이렇게 이제 혐의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이제 이전 저점도 지금 이탈을 하려는 그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좀 정리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3,500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이 주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4,000원 초반대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위험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성 잡고 진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덴트 현재 뭐 매수하신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비중이 또 많은 구간이고, 이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든지 악재도 조금 무겁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비덴트는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2부에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1부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부에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미래나노텍을 진단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작은 소나무 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22,880원에 비중을 7.3% 담으셨다고 해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미래나노텍 오늘 1.68% 하락이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시청자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잘 유지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상당히 핫하죠. 이번 달 들어오면서 2차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매기를 잘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도 상당히 매기를 잘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스코엔텍이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좀 쭉쭉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이전 고점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면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을 수가 있죠. 미래나노텍이 작년 2월에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쪽의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20%가 채 안 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비중은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리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현재 엮여서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미래나노텍을 조금 이제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미래나노텍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됐죠.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됐다가 이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매집이 들어갔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매기를 받으면서 밀어주는 수급이 나왔고,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은 이전 이 신고가 부분에 거의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래일 전에 윗꼬리를 그린 이 구간이 이제 이전 신고가 부분에 또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 25,000원이라는 단가는 상당히 상승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단가다라는 뜻이 되고, 이미 이 25,000원 단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걸쳐 있는 구간이 약 5일선이거든요. 5일선에 이제 지금 걸쳐 있는데, 이 5일선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2만원 중반, 그 다음에 2만원 한 21,000원 요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대응이 중요한 건데, 저는 5일선 이탈 시 23,000원 이탈 시에는 바로 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저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리튬 쪽에 대한
지금 시장에 매개가 형성이 되면서 미래 나올 때 또 충분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저는 괜찮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수급도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동시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23,000원 약 5일선까지만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약 한 2만 원 초반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굳이 부담감을 느끼면서까지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도 조금 이제 높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지켜본다라고 하시면은 딱 23,000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23,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일선 23,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수준일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신고가 부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이렇게 또 갈림길이 나뉠 것 같은데, 뚫어주게 되면은 신고가 달성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또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 25,000원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강력한 거니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25,000원 매물대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3,000원을 이탈을 하면 매도하셔야 되고요. 25,000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농화성이요. 한농화성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00원에 50%요. 우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예. 그쵸?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네. 제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나 해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요 근래 거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정말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이제 한농화성이 최근에 가장 또 좋았었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접근을 하신 것 같고, 한농화성이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사업장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 한번 방문하셨죠. 그러면서 이 삼성 SDI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을 했다,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현재 뭐 이수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일제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한번 보고 갔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발전시키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언가 실적이 크게 올라가서라거나 공급 계약을 크게 따내왔다거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농화성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주의에 들어갔잖아요. 투자 주의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저점 대비 벌써 100% 상승 나왔습니다. 한농화성이 불과 4거래일 만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구간까지 100% 상승 나왔고, 이 상승이 결론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쪽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농화성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발전이 되어야 될 미래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꿈의 배터리다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감이 가득한 영역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워낙에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 수익을 조금 챙겨가려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수익 충분히 잘 보셨으니까 요 수익을 또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이거 한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나요? 매도 어디서까지 타이밍을 조금 가려나?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적인 좀 기준선이 있을까요? 저는 가격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네. 일단 오늘 차익 실현이 지금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딱 마디가 17,000원 정도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17,0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000원을 기준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7,000원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 아유, 묶어 더블로 가야죠 라는 댓글들도 보였는데, 자, 이런 리스크들은 또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텔레칩스 살펴볼 거고요. 유튜브에서 행복하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15,1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AI랑 연관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저는 텔레칩스 하면은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요 AI와 관련된 모멘텀 조금 더 가져가면서 강한 상승세, 앞으로는 어디까지 우리가 요 상승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텔레칩스가 반도체 팹리스 쪽입니다.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를 잇는, 팹리스 쪽에서 설계도 받아서 가공해서 파운드리에 넘기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쪽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디자인하우스 쪽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커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쉽게 말하면 이제 어플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한 차례 이제 엮였었던 이러한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지금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직접적으로 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15,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모았다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듯한 그림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선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 봤더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1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노려도 저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AI 쪽이 워낙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AI 쪽은 지금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필요할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AI 쪽이나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 이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매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쪽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이 상당히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휘발유 차량이냐 혹은 이제 경유 차량도 요새 나오는 신차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벤츠 그 E클래스 신형 차량이 나왔는데 이 E클래스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 길게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도 길게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의 이러한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IRA 혹은 이제 RMA 이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련해서 수익성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으로 직접적으로 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15,000원 구간에서 이 자리를 잡은 이러한 구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반복을 하면서 저는 이 매물 구간을 충분히 좀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부로 끌어올려지는 듯한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전 매물 구간인 17,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텔레칩스가 17,0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7,000원 이후 구간의 매물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전 거래량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상의 거래량이 크게 또 들어와 줘야지 이 구간을 뚫어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실 약간은 이제 수급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 17,000원 구간 근처 구간은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 구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면 아마 바로 돌파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꺾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17,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성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 성장성이 주가의 상승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17,000원에서 매물대가 좀 두껍고 지금은 당장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7,000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종목도 많이 올려주셨고 섹터라든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에도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계속 열어둘 거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토비 전화 접수 담당자 쉬는 시간에 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 그리고 미니 강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